네, 4월 3일 수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통해서 남은 오후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파랗게 질렸습니다. 네.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인데 오늘의 하락을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장 어떻게 보실까요? 어제 이미 우리 시장은 좀 큰 충격을 좀 받았고 오늘은 저는 이제 오후장에 양봉 전환 시도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어제 많이 빠졌던 제약바이오 기업들 점심시간 이후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알테오젠 지금 플러스 전환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3,000당 제약도 낙폭을 좀 줄이고 있고 레고캔 바이오도 한 3%대 창승이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기업들 어저께 좀 하락한 게 어찌 보면은 펀더멘탈 이슈, 뭐 기업 내용의 악재라기보다는 수급적인 이슈였잖아요. 오늘은 또 초반에 어제는 제약바이오를 팔더니 오늘은 또 반도체를 많이 팔았거든요. 맞아요. 결국에는 이게 시장이 이제 4월 시장 들어서면서 뭔가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이 조금 후퇴하다 보니까 이 매크로 이슈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그냥 한번 털어내고 간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조정이 길게 이어질 거라고 보질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 코스닥 시장 분명히 양봉 전환 시도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오히려 이런 시장 한번 크게 흔들어대고 나면은 또 강하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선점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기 전에 좋은 종목들을 미리미리 좀 담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오후장에는 어떤 대비 전략이 필요한지 저희가 스탁벅스 안으로 들어가서 오후장 키워드 통해서 힌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도 뭐 장이 어려운 건 뭐 어쩔 수 없는데요. 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미국 나스닥 지수도 장 초반에는 1.5% 급락이 나오다가 막판에 오히려 양봉 전환되면서 하락폭을 좀 줄이면서 끝났단 말이에요. 네. 우리 시장은 어제 선제적인 조정을 좀 받았고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 뭐 그래봤자 한두 달 정도 늦게 이제 금리 인하되는 거지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미국 경제가 그만큼 확장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 경제가 좋은데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악재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만 우리가 워낙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재료를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우려가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을 좀 흔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키워드 테슬라 쇼크라고 하는 이제 키워드인데요. 테슬라가 이제 1분기 차량 인도량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한 38만 대 조금 넘게 이제 인도를 했어요. 이것도 예전에 비하면 작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네. 그동안에 테슬라가 워낙 자동차를 잘 팔다 보니까 처음으로 이제 또 역성장을 했다. 이런 이제 얘기가 좀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가 오늘 5% 이상 하락을 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지금 코스닥 지수가 1%가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가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이제 1% 넘게 하락하고 있다. 나머지 업종 쪽에서는 반등 시도가 좀 전개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전기차 쪽은 상반기 때는 업황이 안 좋을 거다라는 게 이미 이제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하반기 때 이제 수요 회복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좀 부각이 좀 되면서 대바닥을 치고 또 전기차 종목들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약세 분위기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제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막 SK 하이닉스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또 한미반도체라는 키워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한미반도체 많이 안 빠져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는 제약바이오가 한번 차익 실현을 강하게 하고 오늘은 또 초반에 반도체 종목들이 차익 실현을 강하게 했거든요. SK 하이닉스가 거의 4% 밀리면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어제까지 거의 뭐 외국인들이 수급을 그냥 몰빵을 했던 삼성전자가 오늘 또 조금 이제 약세 흐름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점심시간 이후에 보시면 낙폭을 좀 줄여주고 있고 한미반도체도 강하게 지금 양봉 전환이 좀 되면서 거의 보합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결국 대장주 역할을 하는 몇몇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는 SK 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는 HLB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 이런 대장주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바닥을 찍고 터닝이 시작되면은 다른 종목들도 이제 저점인가 보다 하면서 저점 매수세가 확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코스닥 시장도 전체적으로 오늘 오전장에 단기적인 저점을 좀 만들고 낙폭과대 구간에서 저점 매수가 서서히 유입되고 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더 이상 팔고 있지 않아요. 오전에 한 200억 정도 매도가 좀 들어왔다가 매도를 좀 빠르게 줄이면서 코스닥 지수가 지금 880포인트 안착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도 속도 조절을 분명히 좀 해야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워낙 좀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유명한 이제
기사거리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삼성전자를 10억치 샀는데 네. 보름 만에 그게 17% 올라가지고 1억 7천만 원의 수익이 났다. 뭐 이런 기사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삼성전자가 빠르게 올라갔다라는 거거든요. SK 하이닉스보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가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속도 조절 차원에서 단기적인 이제 차익 매물들을 소화하고 다시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기대감이 반영되는 종목들은 하나씩 V자 반등이 이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키워드 HLB라는 키워드예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장주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저점을 잡느냐가 시장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제 알테오젠도 저점 잡고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 삼천당 제약도 오늘 5, 6% 정도 빠지다가도 낙폭을 좀 줄이고 있죠. 이제 HLB까지 양봉 전환이 좀 된다라고 하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어제 하락분을 빠르게 이제 많이 하려고 하는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장을 한번 요약해 봤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지금 알테오젠이나 레고캠 바이오 같은 이런 지금 대장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후장에는 그 반등폭을 더 키워나가길 바라면서 남은 오후장 대비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오늘 오후장 한 줄 전략은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를 오늘 한 줄로 또 담았어요. 네. 지금은 코스닥의 성장주를 사야 할 때 이렇게 한 줄 레시피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자꾸 흔들리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장이 빠질 때 흔들리는 상황에서 강한 종목을 사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하루 이틀 정도는 재미를 볼 수 있는데 결국 진짜 시장이 살아날 때는 나는 먼 산을 보고 있어야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지금 주도 섹터의 주도 업종 종목들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지수가 빠질 때 시장 하락을 주도를 했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올 때도 결국 그 종목들이 먼저 올라와야 시장이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저점을 잡고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너무 주변부에 있는 테마성 종목들을 건드렸다가 진짜 수익을 내야 될 때 내 계좌에 엉뚱한 종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경우들을 여러 번 겪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게 저는 4월 달도 시장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4월 초반에 이렇게 먼저 얻어맞고 지수가 반등이 들어오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고용지표도 발표해야 되죠. 물가지표도 발표해야 되죠. 금리 인하와 관련된 또 경제지표들을 계속 확인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는데 이번에 오히려 강하게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만약에 6월이 아니라면 뭐 7월 달 아니면 또 9월 달에도 어차피 금리 인하 될 거거든요. 점도표상 올해 3번 정도 금리 인하한다는 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오히려 시장이 한번 강하게 흔들렸다가 저점을 잡고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금리와 관련된 민감도가 약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4월 초에 이렇게 빠르게 조정을 좀 받은 게 오히려 저는 잘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히려 시장이 회복됐을 때 여러분들이 확실한 성장 섹터 종목들을 편입을 하셔야지 너무 개별주 스타일의 종목들을 많이 사서는 안 된다라는 걸 오늘 한 줄 레시피로 말씀드리면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도 성장 섹터의 핵심적인 종목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어제 편입했던 레고캠 바이오를 보도록 네. 할게요. 어제 급락을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 네. 2.76%, 3% 가깝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목표가 75,000원까지 무난하게 한번 가져가 볼까요? 네. 어제 급락했던 게 저는 분명히 기회라고 보고 어제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레고캠 바이오가 유독 좀 많이 빠졌어요. 10% 넘게 빠진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레고캠 바이오거든요. 근데 레고캠 바이오가 그렇게 많이 빠진 이유는 또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김용주 대표 지분이 한 3% 정도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그 지분이 줄어든 건 대주주가 먹튀를 한 게 절대 아니라 연초에 오리온 그룹 쪽으로 레고캠 바이오가 피인수가 됐잖아요. 그 피인수 과정에서 경영권이 바뀌었거든요. 경영권이 바뀔 때 3자 배정으로 이제 유증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대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을 오리온 그룹 쪽으로 지금 넘기는 게 이미 연초에 계약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번에 김용주 대표의 지분이 이제 줄어든 건 피인수와 관련된 경영권 매각과 관련된 이슈지 뭐 먹튀를 한 게 절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표이사 자격을 유지를 하면서 그동안에 레고캠 바이오가 이제 신약 개발을 해왔던 큰 로드맵을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1조 원에 가까운 현금 흐름을 확보를 하고 그걸 가지고 매년 5개가 넘는 후보 물질들을 발굴을 하면서 오늘도 사실상 이 레고캠 바이오와 관련된 이제 그
긍정적인 뉴스가 프랑스의 이제 모 제약회사가 또 1조 2천억 원 규모의 제약바이오 기업인데요. 이 ADC 제약바이오 후보 물질들을 이제 도입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ADC와 관련된 기술은 미국의 아마케가 지나고 나면 오히려 확실한 이제 항암 시장의 이제 트렌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번 M&A 과정에서 나타났던 경영권 보장과 그리고 이제 현금 확보 이런 것들이 분명히 긍정적인 시너지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내용 자체는 계속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어제도 강력하게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레오켄 바이오뿐만 아니라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주가만 빠진 거예요. 20만 원 위에서는 너무 사고 싶었는데 주가가 빠졌다라고 해서 사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알테오젠이라든지 레고켄 바이오 이런 대장주 역할을 했던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저점 매수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레고캠 바이오는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75,000원까지 계속 보유해 보겠습니다. 다음 리뷰해 볼 종목은 4월 1일 이틀 전에 편입했던 T-로보틱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일부 로봇주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로봇주들 시원한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4월에도 여전히 성장주를 보셔야 된다. 저는 4월 달에 로봇 업종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4월 첫 거래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좀 드렸어요. 3월 달에 생각보다 좀 안 좋았기 때문에 4월 달에 로봇 종목들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었고 가장 먼저 이제 T-로보틱스를 소개해드렸었거든요. 어저께 뭐 로봇, 제약바이오 이런 성장 섹터 종목들이 대부분 주저앉으면서 어제 T-로보틱스 주가도 조금 밀렸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사이맥스라고 하는 기업도 반도체 이제 장비 기업인데 소개를 좀 해드렸었죠. 역시 사이맥스도 오늘 개파락 출발했습니다만 T-로보틱스와 사이맥스가 조금 유사해요. T-로보틱스는 AMR, 자율주행 이제 이송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고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 이송 장비를 이제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율적으로 공정 자동화를 이제 추진해 나가는 단계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로봇 기업 그리고 반도체 장비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개파락 출발해가지고 가격 만회 시도가 이제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880포인트를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5호장에 분명히 이제 가격 회복 시도가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이맥스도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T-로보틱스 마찬가지 현 구간에서도 저점 매수가 충분히 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T-로보틱스는 현재도 접근이 신규 편입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목표가 27,000원으로 제시해 주신 만큼 계속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의 하락폭이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데 시장의 반등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성장주에 한번 베팅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종목 중 첫 번째 종목 무슨 종목일까요? 첫 번째 종목은 16,950원 현재가로 파로스아이 바이오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루닛이라는 종목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10배 가까운 시세가 분출이 됐잖아요. 네. 저는 올해 뭐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서너 배 이상의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파로스아이 바이오.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탐나는 기업이 역시 파로스아이 바이오도 최근 일주일 동안의 고점 대비해서 20%가 넘는 큰 폭의 조정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림목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파로스아이 바이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AI와 신약 개발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비즈니스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케미버스라고 하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이제 보유하면서 사실상 엔비디아의 이제 바이오니모의 이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내 이제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엔비디아가 반도체 지금 왕국을 건설을 하려고 하잖아요. 단순히 칩을 설계하는 회사에서 벗어나서 그 AI 반도체 생태계를 활용해서 로봇이라든지 신약 개발이라든지 기후 예측이라든지 여러 분야로 지금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게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의 거시적인 이제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AI가 결합돼서 가장 폭발적인 시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분야가 신약 개발과 관련된 분야 그리고 로보틱스 분야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AI 신약 개발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수혜주가 파로스아이 바이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파로스아이 바이오는 이런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통해서 발굴한 후보 물질을 임상의 단계까지 진입을 시켜놓고 그리고 그 후보 물질을 기술 이전까지 성공을 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나름대로 이 AI 신약 개발 플랫폼과 관련된 경쟁력을 이미 어느 정도 입증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플랫폼이 확실하게 지금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ACR에서 또 전임상 후보 물질들 몇 가지를 또 공개를 하는 걸로 예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AACR이 시작되기 전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다 급격한 가격 조정을 한번 거쳤어요. 그러면 AACR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세론에 대한 우려를 미리 이제 반영을 시킨 거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오히려 AACR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AACR에서 주목도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파로스 아이 바이오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주가가 또 많이 밀리다가 지금 아래 꼬리를 좀 강하게 달면서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1차 목표가는 19,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14,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 텐베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파로스 아이바이오 오늘 첫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편입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도 네. 바로 공개해 볼게요. 이게 제가 종목들이 분명히 오전에 다 빠지고 있던 거를 저점에서 살려고 지금 준비를 했는데 네. 점심시간 이후에 다 반등이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조금 비싸게 산다라고 하더라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종목은 또 반도체 소부장 종목인데요. 41,600원 현재가로 PSK 홀딩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영민한 투자 시간에 너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맞아. 기업이고 익숙해요. 맞아요. HBM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인데 지겹더라도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아까 제가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몇몇 상징적인 종목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다른 종목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게 시장의 상승 효과를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오늘 SK 하이닉스가 비교적 좀 큰 폭으로 조정이 좀 들어왔고 특히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HBM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밀려요. 뭔가 악재가 나와서 밀렸다라기보다는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고 가격 조정을 좀 주고 가자는 의도로 보여지거든요. HBM과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낸드라든지 오늘 또 삼성전자가 3D DRAM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미래를 내다보는 이제 이슈가 아니라 HBM은 지금 당장의 사업에 지금 반영되는 구조예요. 결국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나면 HBM과 관련된 매출이 컸던 기업들이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가장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PSK 홀딩스 그리고 제가 강조해드렸던 STI 같은 이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HBM과 관련된 이제 장비 수주가 빠르게 좀 늘어나면서 기업 가치가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PSK 홀딩스. PSK에서 이제 인적 분할이 되어 있는 기업이죠. 전공정에 이제 PR 스트립 장비 만드는 PSK 역시도 최근 주가 흐름이 좋고요. PSK 홀딩스도 역시 긍정적인 이제 주가 흐름이 나타났다가 최근 일주일 동안에 차익 실현 매물을 맞으면서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주가가 흘러내릴 때 거래량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뭐 아주 심하게 투매가 나와가지고 큰 거래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진 게 아니거든요. 거의 거래량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가격만 빠졌다. 이거는 누군가가 차익 실현을 하는데 시장 분위기가 아무래도 이제 단기 차익 실현 구간으로 접어들다 보니까 매수해주는 수량이 없어서 그냥 가격만 흘러내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럴 때는 큰 거래가 한번 붙으면서 들어올려 버리면 매물 저항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지금 반도체 종목들은 포커스를 1분기 실적 시즌에 맞추고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선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5장 레시피를 말씀드릴 때도 자꾸 주변부의 종목을 보시면 정작 진짜 수익을 내야 될 때 여러분들이 먼 산 보고 계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오늘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기업들 많이 빠지죠. 저는 분명히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HBM과 관련된 핵심적인 이제 장비 수주가 기대되는 기업들 특히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PSK 홀딩스라든지 테크윙이라든지 PSK 홀딩스, STI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PSK 홀딩스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내년에 뭐 삼성전자가 3D DRAM을 이제 공개한다라고 하는데 3D DRAM은 수평적인 이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D라고 하니까 이제 쌓아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HBM처럼 여러 칩을 한꺼번에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제 배열을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3D DRAM 기술을 구현을 할 때도 PSK라든지 PSK 홀딩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핵심적인 이제 벤더 회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5만 원, 손절 가격은 3만 5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PSK 홀딩스 오늘 남은 5장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5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남은 5장 파로스 아이바이오와 PSK 홀딩스 오늘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주목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5장 레시피 가지고 다시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